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정리합시다. 이거 다 해보자고. 자, 내용의 주제가 그거였지? 이항정리. 이항정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이와 같은 거듭 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을 이항정리라고 얘기한다. 저거 싹 다 전개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전개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른 조합이 걸려있다는 거죠. 자, 계속 기준을 잡아볼게. B를 뽑는 횟수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저걸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완성되는 전개식은 어찌됐든 A하고 B를 합쳐서 몇 번을 뽑아야 되는 거? N번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 뽑아야 되는 전체 N번 중에 B를 뽑는 횟수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누굴 뽑겠다는 얘기지? N번 중에 0번 뽑겠대. 누구를? B를. 그럼 누가? A만 몇 번 뽑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전개하면 뭐 다 할 건 아닌데 얘들아, 이거 전개의 시작은 A의 N제곱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은 이제 B를 몇 번 뽑을까? 한 번 뽑을게요. 그럼 A를 몇 번 뽑는 거?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여기까지 전개할 수 있겠네. 이 전개식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으로 나올 항이 바로 누구냐? 개수는 NCL이니까 N, 그리고 항의 이름은 AN-1 곱하기 B라는 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천천히 전개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근처까지 가볼까? N번 중에 뭐? N번 중에 몇 번? N번 모두 누구만 뽑겠다는 뜻이야? 그럼 합쳐서 N번 뽑을 건데 B만 N번을 뽑는다면 A는 뽑는 횟수가 0번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전개식의 마지막은 B의 N제곱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항 2개짜리의 거듭 제곱을 이제부터는 다들 전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개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파트 복습하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보자고. 이거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전개할 수 있다. 그럼 그 전개한 것 중에 선생님 하나 한번 물어보자.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항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X 몇 번에? 4번에 Y 몇 번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어진 항 2개짜리는 사실 X하고 Y를 합쳐서 5번을 뽑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누구를 합쳐서 5번 뽑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5번 중에 4번 뽑는 건 맞거든? 선생님이 적힌 이걸 4를 적었다는 건 5번 뽑는 것 중에 누구를 뽑는 횟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니? 맞아. 그래서 누가 4번이야? 2x가 4번이고 누가 한 번인 거죠? 마이너스 4y가 한 번인 거야. 5c가 얼마냐? 5. 2x의 4제곱 얼마냐? 16x의 4제곱. 마이너스 4y의 1제곱 얼마냐? 마이너스 4y니까 계산하면 요거 80이니? 80에다 4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320에 x의 4제곱 y라고 하는 항이 이걸 전개해서 나오는 항들 중에 요렇게 생긴 모양의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20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었던 거지. 전체를 다 알아가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 아니야, 안 나올 거예요. 전개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 전개된 내용 중에 특정 항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나올지 몰라도 그 복잡한 식 자체를 저 이항정리라는 내용으로 그냥 노가다 뛰듯이 다 전개하라는 얘기는 묻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전개하는 능력 배웠으면 그 다음에 배웠던 게 파스칼 삼각형이었지. 파스칼 삼각형은 어떻게 만드는 거였느냐? 각각의 거듭 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잘 들어, 각각의 거듭 제곱들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각 항들의 개수들만 적어서 만든 삼각형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
그럼 전개해볼게. a 플러스 b의 1제곱 전개할 거고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할 거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할 겁니다. 됐니? 그럼 전개하는 동안 선생님은 계속 b를 기준으로 잡을게. 합쳐서 몇 번 뽑는 거? 한 번 뽑는 거. 한 번 중에 몇 번? b 0번. 그 다음에 한 번 중에 몇 번? 한 번. 이거 몇 번 중에? 두 번 중에 0번. 두 번 중에 한 번. 두 번 중에 두 번.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여기서는 b가, 여기서는 a제곱이, 여기서는 ab가, 여기서는 b제곱이, 여기서는 a세제곱, 여기는 a제곱 b, 여기는 ab제곱, 여기는 b세제곱이 나오는 거야. 맞아? 그렇게 만들어진 이항 개수들만 모아다가 만든 삼각형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계산한 조합들을 모양에 맞게 적으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나요, 우리? 맞나요? 그래서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떤 성질을 이용할 줄 알면 되냐면, 수업할 때 했어, 분명히 기억 잘해. 고1 때도 배웠지만, 고1 때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적어도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거 안 했어요. 이제부터 할 거라고 하면서 밀어뒀었어. 그 내용이 뭐였느냐? 파스칼의 삼각형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행에 있는 두 개 항을 더한 결과가 그 밑에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간다. 요게 거듭적으로 따지면 세제곱이었나? 아니? 그리고 여기가 네제곱이었니? 그럼 합쳐서 세 번 뽑는 거였나? 그지? 맞아? 그럼 지금은 여기가 3C 얼마로 가고 여기가 4C 얼마로 가는 거지만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하겠습니다. 어딘가에 있는 행의 거듭제곱의 크기를 n-1제곱으로 말한다면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는 내용이 뭐였느냐 외우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n-1번 중에 얼-1을 뽑는 것과 n-1번 중에 몇 번 뽑는 거? 이게 얼-1번이면 그 다음에 몇 번? 얼번 뽑는 거 맞잖아. b를 기준으로 내가 뭐라 했어? 0번 뽑는 거, 한 번 뽑는 거, 0번, 한 번, 두 번, 0번, 한 번, 두 번, 세 번, 0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뽑는 거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n-1 거듭제곱을 전개해서 만들 수 있는 얼-1번만 다시 얼-1번만큼만 b를 뽑아서 만든 개수와 그 옆에 있는 건 하나 더 뽑는 걸 말하는 거야. 얼번 뽑는 횟수를 말하는 거 맞니? 그렇게 더한 결과가 그 밑에 몇 번 뽑는 것 중에 n번 뽑는 것 중에 b를 몇 번 뽑는 거? 이게 얼-1일까 얼일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여기에 있는 숫자가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 적혀야 돼? 얼이 적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무슨 스틱? 하키 스틱이라고 해서 파스칼 삼각형의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으니까 반드시 양 옆에 있는 변 쪽에 있는 숫자들부터 시작하는 숫자들의 순서대로의 합을 원한다면 그 합에 대한 정답은 항상 어디에 들어있다? 항상 반대쪽 꺾인 한 칸 아래에 정답이 들어있다. 맞나요? 이게 얘가 된다는 얘기지. 어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이거 정답 어디 있게? 반대쪽 한 칸 꺾인 이 자리에 정답이 들어있다는 뜻이야. 요거까지만 해볼까? 여기 얼마? 1, 6, 여기가 15자리거든? 근데 진짜 여기 더하면 15 나올 거라고. 그게 뭐에서 유도되는 거냐? 여기서 유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이항 정리, 파스칼 삼각형을 배웠고, 특히 이 이항 정리에서 자, 1번문의 수를 기준으로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 n번 중에 몇 번? 1 기준이야. n번 중에 0번. 그럼 누구만? x만 n번. n번 중에 몇 번? 3번. x가 몇 번? n-1번. 1이 몇 번이야? 3번이지만 적을 이어지가 안 적는가? 그렇게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n번 중에 n번 모두 1만 선택하게 되는 거 맞을까요? 이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x에 적절한 수를 넣어서 첫 번째 얘들아 요런 것들을 이항계수라고 불러요. 요런 것들을 이항계수라고 불러. 그래서 첫 번째 x에 누구 넣었을 때 모양부터 먼저 말해줄까? x에 누구 넣으면 정면 나오지? 1 넣었을 때. 그럼 x에 1 넣은 우변의 모습이 쟤야. 그런데 이거 항등식이야. 이걸 전개한 게 얘가 맞다면 얘하고 얘는 완전히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x에 1 넣었다면 좌변에도 x에 누구를 넣어서 2를 넣어서 나오게 되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 두 번째 이거 x에 누구 넣어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짝수로 가정할게. 짝수로 가정한다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제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부호가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nc 마이너스 넣으면 다시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플러스 nc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x에 누구 넣고 있었다고? 그럼 좌변에도 마이너스를 넣어야 될 거니까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어떤 숫자를 넣을 때마다 이런 모양들이 나온지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 외우고 여기 있는 모양 외웠으면 이제 뭔가를 더 넣는 건 아니고요. 이 찾아낸 두 가지씩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서 또는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서 세 번째, 네 번째씩을 하나씩 더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좌변끼리 더하면 NC형, NC, NC4 이런 짝수들만 두 배 되는 거 맞아? 그 두 배 된 게 우변끼리 더한 2의 n제곱. 그럼 2로 나눴을 때 뭘 얻을 수 있느냐? 짝수 번째에 있는 이항계수들만 더한 결과는 2의 몇 제곱이다? n-1제곱이다.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2의 n제곱이 절반이니까 2 하나만 빼면 되는 거겠지. 마찬가지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신 홀수 번째 개수들만 더한 게 나오겠죠. 그것도 2의 n-1제곱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아유, 선생님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거 다 풀었니 문제? 네, 5번까지 18페이지 5번까지? 4쪽에부터 어? 제일 뒤에 문제는 5번까지 풀었어? 네. 앞쪽에 아픈 문제 없었고? 네. 맞아? 아, 그래 뒤쪽만 숫자로 냈었나? 네. 아, 좋아요. 질문 따라 받지 않겠습니다. 6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세요. 부모, 땡큐. 10시 0부터 10시 10까지 다 더하는 거네. 그럼 부모는 뭐지 정답이? 2의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10시 0, 10시 1, 10시 2 해서 10시 10까지 가는 건 2의 10제곱이 된다는 걸. 그래서 외우라고 했던 거야. 그거 외우지 못하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 일일이 계산해서 1024라고 하는 정답을 깔끔하게 얻어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외워야 돼. 분자축 보자. 분자축 보니까 10시 0부터 10시 10까지 있는 거 맞아? 네. 그런데 잘 봐. 분자축만 따로 기억해 볼게. 좀 이따 잘 보고 필기 좀 이따 다시 해. 이거 10번 중에 0번 묻겠다는 뜻인 거지? 네. 일단 문제부터 듣자.
분명히 지금 저기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아. 뭐야? 됐나?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거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꿀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항정으로 따지면 10번 중에 0번 뽑겠다는 얘기 맞니? 0번 뽑겠다는 얘기야. 맞아? 그 0번이 누구냐? 3이 0번, 1이 10번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이거 계산 어차피 얼마야 이거?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이거랑 같은 거 맞지? 모양은 이렇게 적었지만 얘랑 같은 거 맞나요? 그럼 그 옆에 거 이제 보일걸? 2 곱하기 3을 2에 옆으로 넣어도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야? 10번 중에 한 번. 누가 한 번이야? 3이 한 번이야. 그럼 나머지 9번은 누구였게? 1이 9번이었던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였던 거. 그렇게 나가다 보면 마지막 마무리 잘하자. 10번 중에 10번 모두 누구? 3. 이거 옆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3이 10번. 그럼 1은 몇 번 뽑았다는 얘기지? 0번 뽑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대답할 수 있으려나? 얘들아,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듭 제곱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전개식을 잡지? 이거 합쳐서 몇 번 뽑기? 10번 뽑기. 10번 뽑을 때 누구하고 누구를 나눠서 10번 뽑기? 3하고 1. 그럼 저기 있는 얘하고 얘가 3하고 1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거 3 더하기 1의 10제곱을 전개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아, 맞잖아. 3하고 1을 합쳐서 10번 뽑는 건데 너무 헷갈리니까 천천히 처음부터 간다. 10번 중에 1만 10번 뽑는 거, 10번 중에 3 한 번 뽑는 거, 10번 중에 3 2번 뽑는 거, 10번 중에 3 3번 뽑는 거, 점점점 마지막 10번 모두 3을 뽑고 1은 안 뽑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전개식이 이 녀석을 전개하는 내용 맞나요?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누구의 열제곱? 4의 열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그럼 4의 열제곱은 2의 20제곱인가? 2의 20제곱, 분모 중에 2의 열제곱, 2 약분하면 2 몇 개 지울 수 있지? 10개 지울 수 있고 남는 거 2 몇 개? 10개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필기 해주세요. 옳은 방법으로 풀었는지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는지 아니면 아예 못 풀었는지 확인은 따로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필기 덜했나? 좀만 더 기다리지. 지금 풀었던 문제처럼 NC로 시작하는 어떤 조합들에 엄청난 합들이 나와 있으면 항상 머릿속에다가 이항 정리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그 문제가 이항계수들로 풀면 되는 문제일 거야. 100%.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푸는 거지. 자, 7번 문제 봐. 기분 좋은데 짜스 번째 이항계수들만 나오고 있는 거 맞니? 근데 아쉽네. 짜스 번째가 다 적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누가 빠졌지? 20시. 이 앞에 20시 여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누가 빠졌죠? 20시 20까지 있었다면 정답은 뭐였게? 2에 20-1제곱이니까 19제곱이 정답이었을 거예요. 맞아? 그럼
그런데 원래는 이게 없었으니까 얘는 2의 19제곱이 아니라 거기서 얘랑 얘를 뺀 값이었겠네. 20시 0이랑 20시 20 둘 다 얼마지? 둘 다 1이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럼 18번 문제, 18번인데 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추운 사람 우리 히터 좀 끕시다. 자, 8번 문제 봅시다. 다음 전개식에서 누구의 개수? 2차항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 맞나요? 2차항 개수 찾을 거야. 그럼 문제 따라 안 적어도 잘 설명을 잘 들어. 1 플러스 x에서 2차 나왔나? 안 나오죠. 그럼 그 옆에 있는 1 플러스 x 제곱부터 나오는 거 맞을까? 그럼 1 플러스 x 제곱집에서 2차항 찾으려면 x 몇 번 선택해야 돼? 2번 선택해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아이 선생님 적기 귀찮아서 그래. 이거 x제곱 선택하고 싶으면 x가 2번 선택되는 거니까 2번 중에 2번 모두 선택돼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2번 중에 2번 모두 선택이 돼야 돼. x만 2번, 1은 0번. 안 적을 거야. 어차피 1이니까. 그 다음 그 옆에 1 플러스 x의 세제곱에서 2차 찾고 싶으면 몇 번 중에? 3번 중에 몇 번? 3번 중에 2번. 누가 2번인데? x가 2번. 그럼 나머지 한 번 누구야? 1 한 번 하면 돼. 그런데 어차피 1이니까 안 적을 거야. 계속 가자. 하나만 더 가자. 그 옆에 몇 번 중에? 4번 중에 몇 번? 2번. 누가 2번이야? x가 2번이고 1이 몇 번입니까? 2번이야. 그래서 안 적을 거야. 그렇게 각각의 애들마다 전개했을 때 나온 2차는 쟤네들 맞을까요? 그럼 마지막은 몇 번 중에? 10번 중에 2번 맞아요? 이거야. 그래서 이걸 다 계산했을 때 나오는 x제곱의 개수는 누구냐?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더하기 5c 더하기 점점점 10c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맞지? 그럼 이걸 풀 때 파스칼의 삼각형을 떠올려서 이게 분명히 이항 개수들이니까 잘 봐. 간다. 여기 1C0, 여기 1C1, 2C0, 2C1, 2C2, 3C0, 3C1, 3C2, 3C3 이렇게 나왔던 거 맞나요? 맞아? 그래서 1, 1, 1, 2, 1, 1, 3, 3, 1, 1, 4, 6, 4, 1 뭐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저기 적혀있는 내용 봐봐. 어디를 더하고 있는 거냐면 2C 더하기 3C 4C 5C 6C 이렇게 더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여기 10C2가 있었을 거예요. 어때? 맞아? 그럼 그걸 다 더하면 항상 정답은 어디에 있다? 항상 정답은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 꺾인 여기에 정답이 있다. 여기는 몇 번 중에 고민하는 거지? 11번 중에 고민하는 거고 잘 생각하고 대답해. 여기 들어갈 숫자는 누굴까요? 맞아요. 3입니다. 이쪽 라인으로 여기에 11C2가 있었을 거거든. 그 옆에 있는 게 정답인 거니까 11C 3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11, 19를 3팩으로 나눠준 게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겠죠. 자, 요 그림까지도 같이 기록을 해야 나중에 복습할 때 도움이 되겠지. 자, 필기 하시고 9번 문제는 생략할 거고요. 10번 문제까지만 풀고 이항 정리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간단하게 가자.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할 때 다양한 유형 그런 문제들, 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 많이 풀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일단은 빨리빨리 개념 정도만 익힐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자고요. 근데 말했지, 이미 이 정도의 문제는, 이 정도의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보게 될 시험 문제보다 그 정도 수준이야. 그거보다 살짝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점수는 별 걱정 안 해도 되거든. 다만 선생님이 대충대충 하고 그냥 부담없이 받아들이라는 건 문제 풀이 수가 너무 적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문제 풀면서 적용시키기에 좀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걸 지금 선생님이 좀 아쉬워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단은 개념 위주로 배우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풀이를 진득하는 시간을 앞으로 천천히 가져보자.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배우고, 자, 마지막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원소 개수가 몇 개인? n개인. 그럼 선생님 집합 U 한번 만들어 볼까? n개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수요일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할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n번째 원소. 원소가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n개의 원소가 있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집합 만들 건데 A랑 B를 합치면 뭐가 나온대? A와 B를 합치면 이 전체 집합의 원소가 다 나와야 된답니다.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은 뭐 나와야 된대? 공집합이 나와야 된답니다. 그럼 이거네. 내가 밴드 그래프를 그려줄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런 뜻이야. 여기가 U일 때 겹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겹치는 거 없어. 그런데 그 겹치는 게 없는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나온대? 전체가 나온대.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이런 밴드그램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 전체 중에 겹침없이 정확하게 이쪽은 A, 이쪽은 B가 된다는 얘기 아니었을까? 겹치는 건 없는데 합치면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자, 문제 해석됐다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집합 A의 모든 순서쌍을 골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나? 무조건 공집합은 아니네. 그럼 들어봐 얘들아. 여기 원소, 여기에 들어갈 원소 최소 몇 개부터 가능하지? 한 개부터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약에 내가 이거 정답 중에 하나인 거 맞지? 10개 중에 하나는 저 A쪽에, 나머지 9개는 B쪽에 넣어주면 되는 거 맞나? 그럼 겹치는 거 없는 거 맞아? 그리고 합치면 전체 집합 나오는 거 맞나요? 내가 방금 10개 중에라고 그러니? 10개가 아니라 몇 개 중에? n개 중에 n개 중에 하나는 A에다가 나머지 n-1개는 B에다 넣으면 다시 칠판 보고 대답해줘. 이 조건 만족하는 첫 번째 정답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지? 두 번째 경우도 있을걸? A의 원소 개수는 몇 개로 하고? 2개로 하고, B의 원소 개수를 몇 개로 하면 되지? n-2개로 겹치지 않게 이 중에 2개는 여기다 넣어주고 나머지 n-2개는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럼 경우의 수가 n가지가 나오겠네. n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 거냐? A의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되고 n개가 되면 안 되겠다. n-1번째까지만 있겠구나. n-1개가 되고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게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각각의 1번부터 n-1번까지의 경우를 찾아서 더해주면 정답인가요? 이 모든 경우들이 다 정답이니까 그럼 1번 경우 찾으러 볼까? 1번 여기에 1개 넣는 방법 몇 가지 얘기해? 이 원소들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n가지겠죠? 그 n가지를 조합을 한번 표현해볼래? 몇 개 중에? n개 중에 몇 개 골라다가 한 개 골라다 저기다 넣는 거니까 nC1가지가 되겠지. 맞아? 이게 정답이야. 선생님 이건 왜 안 해요? 이걸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중에 한 개 골라서 넣었으면 남은 거 싹 다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야? B에다 넣는 거잖아. A에 들어갈 원소 정했으면 남은 거 B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주고 남은 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됐나? 그래서 NC. 그럼 이거 뭘까? NC이겠지. N개 중에 어떤 두 개 넣을까? A1, A2 넣을까? A1, A3 넣을까? 아니면 A3랑 AN을 넣을까? N개 중에 두 개 골라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남은 건 B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 그렇게 쭉쭉쭉쭉 나가다가 N개 중에 몇 개? A랑 N개 중에 몇 개 넣어주면 되지? N-1개까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더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이 너무 비슷한데 NC 누구하고 NC 0하고 NC 누구만 있었으면 NC 0하고 NC N만 있었으면 정확하게 정답이 뭐게? 2의 N제곱이었을 거야. 그런데 NC하고 NCN이 없었으니까 빼야겠네. 얼마를? 2를 뺀 거.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계속 가자. 그게 몇 가지일 때? 이게 510까지일 때. 그럼 넘기면 2의 몇 제곱? 몇 제곱이 512가 되는 거야? 9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야 우병과 똑같은 510을 정답으로 얻어낼 수 있었을 테니까. 자, 분명히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100%라는 말을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게 될 확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점수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 90점 이상 나올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 수를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 뿐입니다. 좀 더 많은 문제를 천천히 풀어주면 좋겠지만 꼴랑 일주일에 2시간 하는데 그럼 2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돼. 문제 풀어주면 돼. 그럼 진도가 못 나가. 진도를 못 나갑니다. 단점이 많아 지금.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들으라고 하는 거야. 물론 학기가 시작돼도 보통 시간은 일주일에 아마 2시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방법이 있지. 여러분들에게 숙제 그냥 몽창 내가지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니까 배운 게 있어야 돼. 진도가 나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뭔가 너무 좀 조금씩만 배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들어도 양해를 해주세요. 하지만 난이도만큼은 절대 쉽게 배우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뭔가 하자마자 끝나는 느낌 들어서 아시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한 타임 동안은 확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좀 일찍 쉽시다.
연줄이 있지. 확률이라는 거 모르더라 어쩔 테니까. 여기도 하나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확률. 뭐 수학적인 말이고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지. 확률은 내가 하고 있는 뭔가 중에, 그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중에 몇 번의 비율로 나오는지. 맞아? 전체 중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를 분수, 비율로 표현한 걸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선생님은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어려운 말들을 쓰니까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 22페이지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행. 시행이라는 건 뭔가를 하는 거야. 확률을 얻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지는 건지, 동전을 던지는 건지, 주머니 안에서 공을 꺼내고 있는 건지, 뭔가를 확률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 그걸 시행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려운 말 있지. 양괄호 3번 좀 볼래? 표본 공간에다가 양괄호 3번, 양괄호 2번으로 해야겠구나. 자,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뭔가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각각의 경우들을 표본 공간이라고 말을 해. 집합의 원소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볼까? 주사위를 던지는 걸 뭐라 한다고? 주사위를 던졌어. 그걸 뭐라고 해? 시행이라고 해. 동전을 던졌어. 시행이라고 해. 주머니 안에 빨간 공, 파란 공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을 꺼냈어.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주사위를 던진 걸 예를 들어볼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습니다. 나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한 개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죠? 6가지. 1, 2, 3, 4, 5, 6이 있을 거야. 그런 각각의 숫자들 1, 2, 3, 4, 5, 6을 표본 공간이라 부릅니다. 공간이라고 부르는 게 좀 단어가 어색하지?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다시.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걸 시행이라 불러. 그리고 그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 있지? 맞아요? 그 경우들을 하나의 공간, 뭐라고 하냐, 집합이라고 말할게. 그냥 선생님은 집합 안에다 모아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 부른다고. 근데 이걸 확률 배울 때 이 말을 꼭 알아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모든 확률 문제에서 시행이라는 말을 쓰고 표본 공간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진 않거든. 그냥 그렇게 뭔가 혹시 문제 어딘가에 시행이라는 말과 표본 공간, 특히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선생님이 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말할게. 내가 어떤 시행을 하고 있을 때, 주사위를 던지고 있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모아놓은 것,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부른다는 것이. 그럼 이거에 어울리는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조금만 나이를 높여볼까? 주사위 2개. 내가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을 하고 있다면 표본 공간에 들어갈 원소는 누가 될까요? 주사위 2개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전체 경우를 집합으로 모아놓으면 돼. 주사위 2개 던져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36가지. 그래서 이 경우에 맞는 표본 공간을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또 물어볼게.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타나는 표본 공간은 뭐뭐 있을까? 앞면, 뒷면 있겠죠. 동전 2개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원소가 몇 개 있게? 4개. 뭐 있을 거냐면 앞, 뒤, 앞, 뒤. 내가 시행을 했으면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각각의 원소들로 지정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표본 공간이란 말 선생님도 쓰고 싶지 않은데 가끔씩 나오니까 문제에서. 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도 부담없이 듣긴 하겠지만 중요한 내용 할 거예요. 이런 말들은 그냥 넘긴다 쳐도 정말 중요한 말 할 겁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읽으면서 밑줄 치자. 밑줄, 자, 표현 잘하세요. A 또는 B 밑줄. 사건 A 또는 사건 B, 그걸 뭐라 부르느냐? 합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적어놔 덧셈. 그리고 같이 밑줄 그어줘. 그걸 굳이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당연히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째 같은 방법으로 밑줄 그어줘. A, B가 동시라는 말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는과 매칭할 수 있는 다른 말이겠지? A 또는 B는 A도 좋고 B도 좋고 둘 다 해도 좋다는 뜻. 지금 말하고 있는 동시라는 말은 A도 좋고 B도 좋고가 아니라 A랑 B가 둘 다 돼야지만 좋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 수학에서는 계속 밑줄 그어줘.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곱사건에다가 적어주세요. 곱셈. 그리고 집합으로 따진다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공통부분을 찾는 거니까 교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계속합니다. 계속 중요한 말들 나올 거야. 세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맞나요? 거기다 밑줄.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걸 말하는 거겠지? 겹치는 게 없다는 거니까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니까 공집합이 된다는 뜻이겠죠. 됐니? 이렇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때 이건 정말 중요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때 우리는 두 사건 A, B를 배반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줄여 말하면 두 사건 A, B는 배반이다. 배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되게 자주 쓸 거예요. 배반이라는 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림으로 그린다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말한다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 다 같은 표현이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두 사건을 우리는 배반이라고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배반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단어는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밑줄 그어줘.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그럼 A가 일어나는 사건을 사건 A라고 부른다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의 반대쪽을 말하는 거니까 A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겠지. 교재도 적혀 있겠지만 한 번 더 적어줍시다.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다 밑줄 그어놓고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A의 여집합. 옆에도 적혀 있어. A의 여집합으로 나타낸다라고. 자,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게 확률인데 확률에 대해서 설명할 건 별로 없어요.
수학적 확률 보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은 거기 10좀 볼래? PA 이건 익혀야겠지? P가 아마 확률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뭐 프로바빌리티 그거였나? 그거 약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건 A.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A가 일어날 확률. 됐나요? 걔가 말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전체 경우인데 사건 A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렇게 비율로 계산해주면 끝.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표본구간 어쩌고저쩌고 문제에서 가끔씩 표본구간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시행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또는 문제가 원하는 A라고 하는 사건이 그 중에서 몇 가지만큼 나타나는지를 비율로 계산하는 게 확률입니다. 선생님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확률이 이런 뜻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 리 없겠죠. 뭐 예를 들어볼까?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3보다 작은 수가 나타날 확률 얼마게?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3보다 작은 수가 나타날 확률 6분의 2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정답이 3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확률이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그 확률인 거예요. 그걸 다만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이게 메인이에요. 앞으로도 이게 메인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밑에 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 통계적 확률은 시행을 직접 한 거야. 직접 n번을 반복했을 때 그 n번 중에 사건 A가 나타나는 횟수를 n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일단 계속 읽을게. 그때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상대도수 n분의 rn은 일정한 값의 p에 가까워진다. 이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말을 한다.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해 줄게.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죠? 2분의 1이지. 확률을 말할 때 분수로 말하는 거야. 퍼센테이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진짜 여러분들 동전 던져봤을 거 아니야. 2번 던지면 분명히 둘 중에 한 번은 앞면, 둘 중에 한 번은 뒷면인가? 그렇지 않아요. 맞아? 던져보면 알지. 동전 앞면 나오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확률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해봤습니다. 동전을 100번 던졌어. 그랬더니 앞면이 40번 나오더라. 그럼 확률을 얼마로 계산해야 돼? 100분의 40으로 계산하는 거야. 2분의 1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됐니? 뭐지? 분명히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나? 더 해야 되나? 1000번 던졌어. 그랬더니 앞면이 501번 나오더라. 그럼 확률은 얼마 되는 거죠? 1000분의 501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일단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문제를 직접 시행을 더럽게 많이 반복을 해. 더럽게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나타나는 횟수, 문제 여러분들 읽을 때 이해 잘 안 됐지? 그 문제 읽을 때 생각했던 n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고, 요 나타나는 횟수가 여러분들 교재에는 n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행 횟수분의 나타나는 횟수 n분의 n으로 계산한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정답이 얼마나 나왔어야 되는 거지? 2분의 1이 나왔어야 되는 거 맞아? 100분의 50이 나왔어야 되고 1000분의 500이 나왔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무한대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생각만은 할 수 있잖아. 지금은 100번, 1000번 정도만 했지만 이 시행 횟수를 한없이 늘리게 되면, 무한대만큼 늘리게 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2분의 1이라는 정답이 안 나오지만 시행 횟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그 확률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거다? 수학적 확률인 2분의 1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런데
일단 시행의 수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나왔으면 절대 앞면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1000분의 500일이라고 말을 해야 돼. 통계적 확률을 묻는 문제였을 테니까. 그 정도만 하면 뭐 별로 할 것도 없지만 몇 개 단어만 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준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뭔가 추가될 건 없습니다. 합사건, 곱사건 그 정도는 좀 추가된다고 볼 수 있으려나? 자, 그럼 넘겨서 한번 배우긴 배웠는데 과연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은 걱정이야.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1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역시 선생님은 가능하면 한 문제도 빠짐없이 천천히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야 되는 부담 안 줄 거야. 항상 말하지만 그 부담은 수학 1에서 여러분들이 가져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좀 져라. 확률 공부는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지금 배우는 것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더라도 수1, 삼각함수, 수열 쪽은 여러분들이 좀 책임지고 좀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자, 그만. 위쪽을 가면 마지막 줄, 대박 사건, 밑줄. 뭐가 배반이라고 했지, 얘들아? 겹치는 게 없는 두 사건을 배반. 자, 태우 말도 태우식대로 표현 잘했네. 겹치는 게 없으면 돼. 정확한 의미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럼 사건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 맞아? 그 사건을 찾을 때는 선생님이 어려움을 써야겠네. 표본 공간들을 찾아내면 되겠죠. 사건 A. 사건 A의 주제가 뭐였죠? 짝수. 그럼 사건 A의 표본 공간은 이거였겠네요. 사건 B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입니까? 홀수였어? B가? 아, 그치. 그렇구나. 사건 C는 뭡니까? 3의 배수. 이렇게 되나요? 그럼 밑에 서로 배반 관계 있는 거 찾으래. 겹치는 게 없는 거 찾는 거 맞아? 그 말대로. 그럼 가보자. 기억 A, B 배반 맞나요? 배반 맞죠. 기억 정답. B, C 어때? 누구 때문에? 3 때문에 안 되죠. C하고 A는? 6 때문에 안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필기할 거 별로 없으니까 바로 2번 문제 후다닥 읽고 정확하게 읽고 한번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답 찾아보세요. 문제는 문장은 읽었는데 읽으면 그냥 각각의 단어들, 문장들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 전체가 이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짧게 끊으면 이해가 안 될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여유를 갖고 문제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해석을 올바로 했나 볼까? 물어볼게요. 주사위 몇 번 던졌지? 4번 던졌어. 사건 A는 뭔데? 짝수랑 홀수가 나온 횟수가? 그럼 짝수 홀수 몇 번씩? 2번씩. 짝수 홀수 2번씩. 그럼 주사위를 던졌어. 첫 번째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던졌고, 세 번째 던졌고, 네 번째 던졌습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던질 때마다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오겠지? 근데 사건 A는 뭐라고? 짝수가 나오는 횟수랑 홀수가 나오는 횟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사건 A는 누구냐? 얘들아, 4번 중에 짝수 2번, 홀수 2번이잖아. 우리 방금 또 이항 정리도 배웠는데 경우 몇 가지 나오게? 짝수, 홀수 2번씩 나오면 몇 가지 나오게 해요? 4번 중에 짝수 나오고 몇 번 선택하면 되는 거야? 2번 선택하면 그 정답이 사실이야. 야, 이렇게 응용이 잘 안 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문제푸는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뺄게. 선생님 짝수, 홀수 글자 쓰기 좀 귀찮으니까 하겠습니다. 짝수를 동그라미로, 홀수를 x라고 할게. 그럼 사실이니까 정답은 분명히 6가지 나오는 게 맞을 거거든? 사건 A는 누구냐? 짝, 짝, 홀, 홀. 짝, 홀, 짝, 홀. 짝, 홀, 홀, 짝. 홀, 짝, 짝, 홀. 홀, 짝, 홀, 짝. 홀, 홀, 짝, 짝.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사건 A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사건 A입니다. 선생님, 여기 그럼 짝수면 짝수 이거 그냥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에 2, 4, 6 있는 거 아닌가요? 3가지잖아요. 3가지잖아요. 1, 3, 5, 1, 3, 5. 3가지, 3가지. 그건 나중에 할 거야. 선생님이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몇 번째에서 짝수들이 나오고 몇 번째에서 홀수들이 나온지부터 찾겠다고. 됐지? 이게 사건 A예요. 경우에서 나중에 계산하자. 사건 B는 뭐였어? 첫 번째가 짝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건 B 찾을까? 한 번 더 할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사건 B는 뭘 말하는 거냐? B는, 까먹었다. 뭐라고? 첫 번째가 뭐? 첫 번째가 짝수가 나오면 된대. 맞아? 그럼 뒤에는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다는 거 맞습니까? 그럼 또 생각할 수 있나? 이거 총 몇 가지 나오게? 첫 번째는 짝수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몇 가지일까요?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지? 아니. 뭐라고? 8가지죠. 두 번째가 짝수냐 홀수냐 2가지, 짝수냐 홀수냐 2가지, 짝수냐 홀수냐 2가지, 둘이니까 8가지. 그래서 8가지 좀 많은데 첫 번째는 짝수면서 한다. 첫 번째는 짝수면서 다시 첫 번째는 짝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짝수, 짝수, 홀수. 짝수는 3번 나오는 거, 짝수 2번에 홀수 1번, 짝수 2번에 홀수 1번, 짝수 2번에 홀수 1번. 짝수 2번 끊었으니까 이 짝수 1번 간다. 짝수 1번에 홀수 2번. 저렇게 헷갈려. 이게 짝수 2번에, 짝수 1번에 홀수 2번 나오는 경우. 마지막은 홀수만 3번 나오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있는 게 맞겠죠. 이게 사건 B예요. 물론 경우의 수는 아직 계산 안 했어. 사건 A의 경우가 6가지다. 사건 B의 경우가 8가지다. 아니야.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도 이제 엄청나게 나올 텐데 어쨌든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분할 수 있는 종류가 8가지, 6가지. 그런데 문제는 A와 B에 뭘 찾는 거야? 교집합 찾는 거니까 A가 뭐였지? 짝수랑 홀수가 각각 몇 번씩? 2번씩. B가 뭐였죠? 첫 번째가 짝수인 거야. 그러니까 종합하면 첫 번째는 무조건 뭐면서?
짝수면서 짝수 홀수가 몇 번씩 나오는 거? 두 번씩 나오는 거. 좋아.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을 했으면 될 거야. 물론 해석한 친구들도 있겠지? 이게 A 교집합 B라는 거 알겠어요? 네. 각각 두 번씩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조건 짝수가 나오는 걸 찾는 거였던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확률 계산하러 갈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확률 누구? A 교집합 B의 확률. 아까도 선생님 말하고 싶은 대로 쉽게 말했는데 확률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전체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 경우 찾으면 돼. 분모는 전체 경우, 분자는 A 교집합 B의 경우. 맞습니까? 전체 경우가 뭔데? 주사위 몇 개 던지고 있었지? 4개 던지고 있었어. 그럼 분모는 몇 가지? 주사위 4개 던져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6의 4제곱까지죠. 네. 이제 이 경우 찾으러 가자. 짝, 홀, 맞아? 여기 몇 가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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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홀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81가지. 시간 좀 줄게. 81가지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는 짝수 되는 게 2, 4, 6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 두 번째는 2, 4, 6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 세 번째는 1, 3, 5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네 번째도 1, 3, 5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 그럼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수가 3가지씩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경우 수는 81가지죠. 그럼 얘들아, 얘네들도 몇 가지씩 나오는 거야? 81가지씩 나오겠지. 그럼 이거 3 곱하기 3의 4제곱 맞나요? 3 곱하기 3의 4제곱 맞아요? 뭐 직접 계산해도 되겠지만 사전면 이렇게 계산할까? 3은 따로 빼고 같은 4제곱이니까 몇 분의 몇의 4제곱? 6분의 3의 4제곱을 할게. 그게 계산 더 쉬워 보여. 그 정답 몇 분의 몇? 16분의 3. 문제가 원하는 2번 문제가 원하는 사건의 발생 확률은 16분의 3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던 거죠. 선생님 뭐 잘못했니? 뭐 확률 변화 문제가 아니구나. 확률 대학에서 확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원소의 개수니까 몇 개 나와야 돼? 그럼 요게 정답이겠지? 이게 정답이죠. 몇 개야? 243개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정답 243개. 자, 간단하게 늘 적어주세요. 집에 가서 한 번 정도 보고자 할 때,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만 필기를 해놔. 필기 끝나신 분들은 3번 문제 시작하세요. 항상 무조건 말하지만 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뭘 원하고 있는지 진짜 국어 문제 푼다는 마음으로. 문제가 아무리 이해 안 돼도 솔직히 국어에서 나오는 뭐 시나 고전만 하겠어? 그런 거에 비하면 솔직히 이해하는 거 껌이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이해를 먼저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자, 기운들 내자. 정신 차리고 수업할 때 땀 쳐다보지 마. 칠판 봐.
보기 힘드네. 또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기에 빼먹었나? 자, 시작할게. 1부터 몇 가지?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대. 여기서 몇 장의 카드를 뽑겠대? 10장을, 한 장을 뽑겠대. 한 장을 뽑았을 때 사건 A는 무슨? 사건 A는 일단 전체 표본 공간은 이거고, 사건 A는 누구죠? 2, 4, 6, 8. 이게 사건 A인 거 맞습니까? 그 다음 사건 B는 뭐야?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이렇게 있는 거 맞을까요? 자, 이제 잘 읽어야 돼. 아마 여기가 이해하기 힘들었겠지. 이 시행의 결과로 일어나는 밑줄 공사건이 아닌 사건 중 사건 A, B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만들 거야.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만들 사건이 공사건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이라도 합시다. 공사건은 내가 어떤 시행을 해도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어줄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한 개 던졌어. 내가 사건 C를 말해볼게. 사건 C가 뭐냐? 사건 C가 뭐냐? 7보다 크거나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 던져서 7보다 크거나 같은 눈 나와 안 나와? 나올 리 없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오거든. 일반적인 주사위라면. 그러니까 분명히 사건은 맞아. 문제가 지정하고 있는 사건은 맞는데 그 사건에 들어갈 원소가 없을 때, 사건에 들어갈 원소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지금처럼 표본 공간으로 표현해서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 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이런 사건을 공사건이라 부릅니다. 문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야. 문제 다시 설명할게. 전체 사건이 나와 있고 그 사건의 부분 집합이 되는 A 사건과 B 사건 정리 잘 끝냈습니다. 문제 다시 읽자. 공사건이 아닌 사건 중, 거기다 붙여줘. 사건 중, 거기다 적어줘.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건이라 적어주세요. 새로운 사건 만들 거야. 그 지금부터 내가 만들 새로운 사건이 누구하고 배반이 돼야 된다고? A하고도 배반이 돼야 되고 B하고도 배반이 돼야 된대. 아, 선생님이 문장을 제대로 예쁘게 여러분들 잘 알아들 수 있게 필기할 수 있는 문장력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새로운 사건 뭐라고 부를까? 새로운 사건 D라고 부를까? 사건 D가 A하고도 배반이 돼야 되고 B하고도 배반이 되는 사건을 한번 찾아봐라. 그럼 내가 만들 사건 D에는 절대 누가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1부터 20 중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돼? 짝수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맞아? 짝수가 들어가면 A하고 배반이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리고 내가 만들 사건 D에 들어갈 원소 중에는 절대 누가 들어가면 안 되죠? 3의 배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아.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 해석의 내용은 따라서 사건 D는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3의 배수도 아닌 애들로만 모여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2의 배수도 아니면서 3의 배수도 아닌 거 찾아볼게. 일단 2의 배수 아닌 게 홀수들인가? 귀찮지만 다 적자. 1, 3, 5, 7, 9, 11, 14, 15, 17, 1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누구도 아니어야 된다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내가 새로운 사건 D를 만들 건데 그 D가 A하고도 B하고도 배반이 되려면 D에 들어갈 원소는 얘네들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 얘네들만 가지고 D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얘네? 그럼 결국 이제 마지막은 고1 때 배웠던 집합으로 넘어갑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 D는 결국 얘네들의 뭘 찾아달라는 말이지? 그렇지. 부분집합 찾아달라는 얘기야. 1만 들어가도 좋고 5만 들어가도 좋고 1, 5 들어가도 좋고 요거 3개 들어가도 좋고 7만 들어가도 좋고 11, 13, 17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다 넣어도 되고 어쨌든 여기에 있는 원소들만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맞아? 다시 내가 만든 집합 D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A랑 배반이 아니야. 배반 맞잖아. 이거 B랑 배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란 뜻이야. 이런 사건 한 개가 정답이 있다는 뜻이야. 또 뭐 있는 줄 알아? 이거 2하고 배반입니까 아닙니까? 배반 맞아. B하고 배반이니 아니니? 배반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적혀있는 숫자들 중에서만 원소를 넣을지 말지 고민해서 부분집합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좋아. 사건 D는 여기에 있는 원소들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 구하는 방법은 각 원소들을 사건 D에 이 집합 안에 넣을까 말까 두 가지, 넣을까 말까 두 가지,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래서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지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니? 그럼 만들 수 있는 전체 부분집합 개수 몇 개죠? 2의 7제곱개, 128개입니다. 맞아? 이렇게 내가 얘네들하고 배반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집합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128가지가 있다고. 맞아? 근데 문제서 내가 만들 새로운 사건은 무슨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공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어. 공사건이 아닌 거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 하나 있어 없어? 그거 빼야 돼 말아야 돼? 빼야 돼. 그래서 정답은 127개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할게.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문제를 정말 최소한 2번, 3번씩은 반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 믿고 딱 한 번씩만이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게 완벽하게 이제 여러분들 실력으로 오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정규 수업 때 선생님이 지도록 할게. 문제 많이 풀려가면서 과제 많이 내면서 선생님도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한 문제 풀었다 해서 잘하지 못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삼각함수 그렇게 많이 풀고 했는데도 점수 안 나는 거 보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자, 여기들 다 하셨으면 이제는 조금씩 문제가 쉬워지구나. 4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25페이지 4번. 자, 확률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 내가 하고 있는 시행이 가질 수 있는 전체 경우가 몇 가지인지,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사건이 그 중에 몇 가지인지, 정말 딱 그거 하나, 그것만 잘하면 확률은 끝입니다. 그게 어려워서 문제인 거지. 전체 경우가 몇 가지 나오고 그 중에 사건의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지 찾는 게 경우의 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순열도 이용될 거고 조합도 이용될 거고 순열 중에서 원순열, 중복순열 이런 거 이용될 거고 일반 조합, 중복 조합도 이용될 거고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겠어. 그런 경우의 수들을 찾는 걸 이미 배웠잖아 우리가. 그치? 그리고 그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의 경우의 수들을 찾아 나가는 거야.
분모 쪽에 필요한 전체 경우의 수, 분자 쪽에 필요한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갑시다. 공 몇 개이지 총? 9개. 내가 하고 있는 시행은 어떤 시행이었어? 지금 어떤 시행 하고 있니?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야? 공 3개 뽑는 거야. 이거 맞잖아. 공 3개 뽑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시행이 이거야.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시행입니다. 시행이라는 말 몰라도 좋지만 내가 뭐 하고 있어? 지금 공 3개 꺼내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럼 확률 계산할 때 당연히 분모에는 여기에서 3개의 공을 꺼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찾으면 되겠지? 맞아? 그리고 문제가 지정한 사건은 하필 그렇게 3개를 뽑았을 때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2개가 나오는 확률을 찾으라는 거고. 그래서 풀자 이제. 확률 찾는다. 어떤 확률? A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찾습니다. 전체부터 갈게. 전체는 몇 개의 공 중에서? 9개의 공 중에서 몇 개 뽑는 시행? 3개 뽑는 이게 분모야. 이걸 분모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앞쪽에서 순열조합, 고1 때 순열조합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맞나요? 분자는 흰 공 몇 개 중에? 4개 중에 몇 개 나와야 되고? 1개. 동시에지? 검은 공은 몇 개 중에? 5개 중에 2개. 이게 정답이에요. 요거 계산할까? 987을 3, 2, 1로 나눠주면 분모 3 곱하기 4 곱하기 7이니? 계산 나중에 할 거거든요. 하자 태우야. 41 곱하기 52는 4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10. 그래서 찍찍 약분하면 약분해서 안 되네. 정답 얼마? 21분의 10이라고 말해주시면 되고, 빨리 풀기 하시고. 그래도 아까 봤던 3번 문제 배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잘 이해가 될 거니까 풀이는 나중 문제고 문제가 이해되면 해볼만 합니다. 도전해볼만 해. 5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5번 문제도 우리가 공부한 양은 좀 부족하지만 5번 문제 첫 번째 줄 보자마자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중복조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중복조합 잘 생각해봐. 근데 또 지금 선생님 중복조합 얘기해서 풀려있더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뒤에 가서 다시 봐. 다시 보세요. 어떤 식으로 풀었었는지. 그게 공부야. 자, 시작할까요? 나 어떤 시행하고 있냐면 X, Y, Z의 숫자 넣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숫자는 조건 따로 풀기 나지만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챙기세요.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0 또는 자연수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 개 예상해볼까? 정답이 뭐냐? 뭐 0, 0, 7도 있을 거고 0, 1, 6도 있을 거고 2, 3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0, 7, 0도 있을 거고 이렇게 x, y, g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순서상의 조합이 이렇게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중복조합으로 계산한다. 자, 말해줄게. x, y, z 합쳐서 몇 번 뽑기? x, y, z 합쳐서 몇 번 뽑기? 7번 뽑기. 기억 잘 떠올려봐. 이거였던 거야. 그래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우리? 뭐 할 거냐면 이렇게 7개를 만들 겁니다. x, y, z를 넣어서 x, y, z를 합쳐서 7번을 적을 거야. 됐어? 그런데 고민이지. x, y, z 적긴 적었는데 어디까지가 x야, 어디까지가 y야, 어디까지가 z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걸 구분해줄 수 있는 선이 몇 개 필요했더라? 2개가 필요하거든. 그 선이 될 녀석도 이렇게 추가를 하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9개 중에 이 중에 끝까지 동그라미로 남을 건 몇 개? 7개. 선으로 바뀔 건 몇 개? 그래서 9C 7이나 9C 2로 계산하면 된다는 게 중복조합의 계산 방법이었거든.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수많은 정답일 것 중에 얘네들이 선으로 바뀐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Y는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없었던 거. 나머지만 Z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는 정답 중에 이런 정답도 있다는 거지. 2, 0, 5라는 정답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게 중복조합이었던 거고. 그럼 97은 92니까 얼마죠? 90 얼마니? 36입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겠지. 내가 하고 있는 시행의 전체 경우의 수. 계속 갈게. 자, 사건 A가 나와 있네요. 사건 A가 누구였느냐? 액마와 와마지 쥐마액. 이게 0이 돼야 된답니다. 이거 정답 뭐지 얘들아? 이 방정식의 정답 뭐야? x하고 y가 같던가 y하고 z가 같던가 z하고 x가 같던가.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세 개 다 같아도 되지만 세 개 중에 2개만 같아도 된다는 얘기 맞아? 근데 이거 경우 생각하기 너무 빡세.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실력을 만들 거고. 일단 선생님 설명 들어봐. 3개 곱해서 0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정답이 이렇게 되지? 맞죠? 이렇게 돼.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3개를 곱했을 때 0이 되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 정답은 저기 이따가 잘 해놓으세요. 이 정답은 전체에서 x-y, y-z, z-x가 0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경우를 뺀 것과 같다는 뜻. 맞습니까? 생각을 해봐. 정답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이거 곱한 결과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0이 되는 걸 찾아달래. 근데 0이 되는 경우를 보니까 이것도 찾아야 돼, 이것도 찾아야 돼. 물론 이거 찾을 수도 있어요. 찾을 수도 있어. 다음 시간에 보여주지 뭐. 직접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찾아놓은 전체 36가지 경우 중에 곱한 결과가 0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 그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곱한 결과가 0이 되지 않으려면 3개의 숫자 곱한 결과가 0이 아니면 세수 모두 뭐가 돼야 되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세수 모두 0이 아니어야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거 맞아? 그 말은 x랑 y 달라야 된다, y랑 z 달라야 된다, z랑 x 달라야 된다. 방금 하고 있는 대답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가 되는 거야. 셋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셋 다 달라야 된다고. 맞아요? 셋 다 달라야 돼. 이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싶어. 이걸. 근데 너무 아쉽게도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조합이나 순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네. 선생님 생각은 일단 그런데 직접 찾을 생각이에요. 직접 찾을 생각입니다. 순서상으로 직접 찾을게. x가 0일 때
y하고 z 합쳐서 얼마 만들어야 되지? 7 만들어야 돼. 근데 y하고 z도 숫자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리고 y하고 z 0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말해봐. 1, 6, 0, 2, 5, 0, 3, 4, 0, 4, 3, 0. 뭐지? 5, 2 맞나요? 그리고 0, 6, 1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다 다르게 해주는 방법 나왔고, 그럼 x가 1이고 0이고 끝났으니까 이제 x가 1인 거 맞아? y하고 z 합쳐서 얼마 만들어야 되지? 6 만들어야 돼. 맞아? 6 만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 6을 만들 때 1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y하고 z에 들어갈 숫자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말해보자. 누구부터? 0, 6 맞아요? 1 1 쓰면 안 되지. 그렇지. 2 4 맞나요? 3인데 안 되는 거 맞아? 그럼 4 2 그리고 저 반대로 1 6 0 이렇게 해주면 되나? 2일 때 만들어진 숫자 누구? y하고 z 합쳐서 5 그러면 0 5 1 4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 2 넣으면 안 되니까 바로 3으로 넘어갈 건데, 그럼 여기가 2가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또 안 되겠네. 그럼 누구만 가는 거야? 4 1이랑 저기 있는 반대 5 0밖에 없는 거겠죠. 그 다음 3주 번호면 합쳐서 얼마 만드는 거지? 4 만드는 거야. 4 만드는 방법 0 4 1 4 맞니? 그런데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1 4 안 되겠네. 그럼 2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3 1은 돼? 안 돼? 그럼 이거 4 0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마 경우수가 줄어들 거야.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앞쪽에 하나씩 늘리면 뒤쪽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줄어드니까 경우는 줄어드는 거 같겠지?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경우 몇 개인지 찾아보고, 5가 되는 경우 몇 개인지, 6이 되는 경우 몇 가지, 뭐 당연히 말은 안 되겠지만 7이 되는 경우 있다면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찾아야 되는 확률에 어느 자리에 놓이면 된다고? 분자 자리에 놓이면 되는 거야. 아 미안, 그게 아니지. 이걸 전체에서 빼야 되는 거죠. 36에서 지금 말한 경우를 뺀 게 분자 자리에 놓이고, 분모 자리에는 당연히 전체 경우인 36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맞습니까? 시간이 조금 안 돼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끝까지 선생님이 계산을 보여줄게. 그리고 이렇게 6번 말고 직접 문제가 원하는 이 정답에 어울리는 경우의 수를 직접 찾는 것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쉬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 뭐가 됐든 논리만 지키면 되는 걸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당연히 과제는 내지 않을게요. 오늘도 문제 미리 풀어봐도 좋고요. 부담되는 친구들은, 귀찮은 친구들은 풀지 않아도 돼. 대신 오늘 배운 것들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집에 가서 삼각함수랑 수열 쪽 공부 좀 더 하고. 자, 좋은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재비 챙겨올 사람 있으면 선생님한테 챙겨다 주고,